자, 그러면 continuity equ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ity equation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conservation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죠. 파티클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미컨덕터나 어떤 박스 내에 캐리어 농도가 변한다. 그 의미는 외부에서 캐리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캐리어가 내부에 있던 게 빠져나가거나 또는 안에서 생성되거나 아니면 재결합되어서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하고 여기 설명을 해놨죠. conservation of carrier. 캐리어는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캐리어 concentration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continuity,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continuity equation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홀의 농도가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로 표현되면 반드시 드리프트, 디퓨전에 의한 들어오는 캐리어의 플럭스가 영향을 주는 거고 나가는 것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멀적으로 생기는 것 또는 다른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여기서 라이트를 주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드시 캐리어의 보존, 그러니까 어떤 박스 내의 캐리어는 보존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렇게 세미컨덕터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홀이 이 안에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홀의 농도가 증가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를 해야 되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증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홀의 농도가 갑자기 박스 내부에서 감소를 한다. 그 경우에는 들어오는 홀의 플럭스보다 나가는 홀의 플럭스가 크거나 여기서 없어져야 되겠죠. 홀이. 그래야 파티클, 즉 캐리어가 보존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캐리어가 보존되도록 공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는 걸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아래처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continuity equatio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그림에 우리가 간단하게 세미컨덕터 막대라고 해야 되나요? 바라고 해야 되는 바가 있고 여기에 에어리어 면적이 A이고 X에서 델타 X만큼의 부피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이 경우에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렉트론과 홀은 아무 이유 없이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즉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해서 이 내부에 어떤 캐리어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시간당 생성되는 홀의 개수는 시간당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홀의 개수에서 빼기 시간당 이 볼륨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홀의 개수 그리고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그러니까 재결합되는 홀의 개수 그리고 더하기 시간당 생성되는 홀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 건 이퀴빌리엄 컨디션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퀴리bri엄 컨디션에서 서멀 제너레이션, 즉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분은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recombine in the box for second라고 되어 있는 recombination process는 RG center recommbination을 의미합니다. 그럼 RG center generation을 왜 고려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서 또 가정 하나를 더 하게 됐는데 low level injection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퀴리bri엄 상태에서의 전자와 홀의 농도에 비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주 도펀트가 아닌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에는 훨씬 작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RG 센터에 의한 제너레이션 값은 아까 말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져서 거기에 묻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이너리티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너레이션 되는 홀은 거의 빛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게 3차원으로 하면 델 D라고 해서 D는 이제 뭐 플럭스 퀀티티, 피지컬 퀀티티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는 1차원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1차원 분석을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1차원 분석이 적용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뭐 PN 다이오드 같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이쪽이 만약에 P고 이쪽이 N이면 소자를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다 분석하는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볼 필요가 없이 이 수직한 방향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옆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컬하게 이 수직한 방향 한 방향만 보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차원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차원의 경우는 그냥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뭐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그런 플럭스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 안에서 생성되는 홀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시간당 델타 t분의 델타 p 가로하고 x, t고 면적 a와 델타 x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JP는 커런트 덴시티죠. 커런트 덴시티를 일렉트리컬 차지로 나눠주면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A로 곱해주면 이 볼륨 안으로 들어가는 전체 홀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 X 플러스 델타 X 포인트에서의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다음 리콤비네이션은 면적 곱하기 델타 X 즉 볼륨 안에서 생성되는 거고 요거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밑에 게 속도 시간이고 위에 게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GP는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A 델타 X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A 사라지고 A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사라지고 여기는 델타 X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X분의 JP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j px가 되는데, 이 델타 x를 0 가까이 가져가서 굉장히 작게 하면 이 수식 텀이 dx, dj, px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홀에 대한 컨티니케이션과 일렉트론에 대한 컨티니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PN 다이오드나 BJT 같은 소자들의 커런트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몇 가지를 하겠는데, 첫 번째 가정이 이거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가 주 커런트 흐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리전에서 주로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메인 커런트가 흐르고, 물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도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지만 이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다고 고려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PN 다이오드를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알겠지만, 이 뉴트럴 리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디플리션 영역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뒤에서 아마 할 거지만, 라이트, 빛에 의한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인 경우에 이러한 컨티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거는 M0, P0의 이퀴리엄 컨디션보다 MP, PN과 같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이퀴리엄 상태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이 들어가서 이게 쭉 풀어지는 건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간략화되나요? 디퓨전 커런트 성분만 남게 되죠. 그 이유는 뉴트럴 리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거의 0에 가깝게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가 되죠. JP는 마이너스 EDP, DXDP, 그리고 J양 같은 경우는 EDN, DXDN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컨티니티 이케이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요 식이 요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식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써주면 dp dx 제곱 d 제곱 dp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타우 p 분의 p 프라임이죠. p 프라임은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p는 p0 더하기 p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죠. 액세스 캐리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p0, 즉 이퀴리엄 상태에서의 p0는 유니폼하게 도핑됐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dx, dp0는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P'으로. 그리고 이 수식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일렉트론이나 홀의 콘센트레이션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에서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dt분의 dp가 0이 되고 dt분의 dn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됐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 디퓨전이 발생하지 않죠. 디퓨전이 발생하려면 캐리어 농도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하면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dp dx 제곱분의 d 제곱 p 프라임 텀이 0이 되고 dn dx 제곱 d 제곱 n 프라임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 만약에 RG,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TP분의 B 프라임인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0이 되고 타우 M분의 M 프라임이 0, 즉 레이트가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빚이 없으면 당연히 GP랑 GN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잘 생각을 하고 추후에 문제를 풀 때 꼭 이걸 정의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변환한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농도 분포에 대한 식, 그러니까 캐리어 농도 분포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몇 개를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퀴리엄 상태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유니폼하게 도핑이 돼 있어야 된다. 즉 거리 X에 대해서 변화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 조건. 그러니까 XS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당연히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중에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만 이 세마이컨덕터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GP 제너레이션 GN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영향을 받는다. 이 조건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조건이 다 성립이 되는지 생각을 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이고 논 일루미네이션 상태일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요 텀이 사라지죠. 요게 이제 사라진다기보단 0이 되죠. 0.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여기에 A를 했었죠. 그리고 논 일루미네이션 라이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dx제곱 d제곱 p'은 dp 타우 p분의 p'이 되고 lp를 루트 dp 타우 p로 정의를 하고 이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라고 합니다. lp는 홀에 대한 거고 ln은 일렉트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건 공업수학 같은 데서 나오니까 자세히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A exponential 써볼까요? A exponential 마이너스 x LP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x 나누기 LP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에 해가 나오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면 이게 아마 날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가 되면 이게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0이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 공업수학 식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P'X는 P'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P'0를 델타 P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P0부터 요거까지의 크기를 델타 P로 정의할 때 결국
P 프라임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는 델타 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걸 나타낸 거죠.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쭉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은 델타 P고 P0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X가 0이 되는 거죠. 즉 P0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X, 즉 요 PX는 P0 더하기 델타 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되는 거고 JPX는 커런트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퓨전에 의한 성분만 남게 되고 요 P 대신에 우리가 계산한 델타 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P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익스포넨셜이죠. E 곱하기 LP분의 DP P 프라임 X로 커런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적혀있는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절대온도 300K에서 도너로 10의 15승만큼 도핑된 실리콘 막대가 있을 때 X는 0인 위치에서 10의 10승의 과잉 전공이 생성된다고 되어 있죠. X는 0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큰 위치에서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고 푸는 거고요. 그래서 요 x는 0 이상에서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상태죠. 그냥 내부적으로 캐리어가 뭐 퍼지는 현상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dp랑 타우 p 값이 주어지고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일 때 pn 프라임 x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 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 주어진 조건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gp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아까 빛이 x는 0포인트에서 생긴 이후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2번은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4장의 경우에는 4.9, 4.13 문제를 푸시고 6판이죠. 6판의 경우에는 4.8이랑 4.12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각각 대응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중간고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제가 화상 강의 때 일렉트론 볼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절대온도 300K일 때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 또는 0.026 일렉트론 볼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각각 볼트만 상수랑 템퍼러처를 넣어줘서 계산하면 저렇게 된다고 했고, 일렉트론 볼트는 캐패시터에서 1볼트를 가져줬을 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Q분의 KT 또는 2분의 KT, 여기서 E랑 Q는 각각 일렉트리컬 차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때 KT에서 Q분의 KT 또는 2분의 KT로 변환을 할때 여기 일렉트리컬 차지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넣어서 계산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환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쿨롱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일렉트론 볼트 수식에다가 쿨롱을 넣어서 계산하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넣어서 계산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퍼 일렉트론 볼트 값이 곱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쿨롱 값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결국 0.0259 볼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KT를 Q분의 KT 또는 2분의 KT로 변환해줄 때
그냥 단위만 바꿔주라고 했었죠. KT가 0.0259 일렉트론 볼트면 Q분의 KT는 그냥 0.0259 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환해줄 때 그냥 볼트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1.6 곱하기 10의 19승을 요 분모에다가 대입해줘서 계산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에너지 밴드를 그려놓고 전자의 농도비 그리고 홀의 농도비를 그려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캐리어 콘센트레이션 관련된 수식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였고요. 특히 이 수식 NC와 MV에 관련된 수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였죠. 여기서 NC와 MV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고 했고 문제에서는 이걸 같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리고 NC와 MV는 실제로 이런 값으로 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수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NC와 MV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 문제에서 전자의 농도의 비를 구하는 건 이 수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죠. 이건 대부분 구한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에너지 밴드 갭을 1.12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 1.12 일렉트론 볼트 값을 알고 KT가 0.026으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길 바랬는데 에너지 밴드 갭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못 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 풀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풀이 과정만 맞게 했으면 굳이 수치를 대입하지 않아도 제가 맞는 걸로 다 정답을 처리를 했고요. 100% 점수를 다 부여를 했고 자,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홀 농도를 구하는 문제, 농도 비를 구하는 문제는 순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푼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매스 액션 롤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전자의 농도를 구했으면 매스 액션 롤로 홀의 농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홀의 농도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에너지 밴드 갭 값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아마 EC랑 EF 사이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러면 우리가 EF랑 EV의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12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에 7문제를 냈었는데 이 중에 3문제를 기말고사에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치를 바꾸거나 그림을 약간 변형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문제 형태는 그대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문제 중에 3문제를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